29페이지 가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자, 법률행위는 종류가 하나, 둘, 셋. 단독행위, 쌍방행위, 계약하고 뭐다? 합동행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쌍방행위 계약이겠죠. 계약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계약이 뭐예요?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달라요. 갑의 목적은 뭐야? 대금 달라는 게 목적이고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는 게 목적이다.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 내용이 매도인의 체불중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뀔 수 있죠. 매수인의 처음에 재산권 채권이 뭐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내용. 그래서 내용 변경 중 성질적 변경. 무슨 변경? 그러니까 아까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죠. 그건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임차권은 채권인데 가서 못 치게 되면 등기 치게 되면 힘이 세지잖아. 그 내용 변경 아니고 뭐다 그건 힘이 작용, 효력 변경이다. 아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달라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래서 주로 판례 입장이 많을 거예요. 자, 13번에서 틀린 이야기는 거기 3번. 몇 번? 막 다 집어넣은 거 이겁니다. 거기 3번 보시면은 강제 집행 나오죠.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이게 돼 있죠. 그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또는 암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가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가 있고 뭐가 있다? 사기, 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가, 적다. 지금 목적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목적. 아셨어요? 이쪽은 뭐고? 의사 표시 얘기고 이쪽은 당사자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학가, 적다. 그럼 거기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 거기 보시면은 허위란 말 나오죠? 그럼 이쪽 영역이야. 그래서 이 타당성 들어가면은 이 타당성인 것도 있고 뭐예요? 아닌 것도 있죠. 그 팔레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할게요. 선풍기 무효 아닌 것 아셨어요? 또는 다른 말은 뭘까? 응?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포장된 말이죠. 불법 원인급여 뭐다? 아닌 것.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죠. 강박, 강탈, 그죠? 비명지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건 판례 태도니까. 그래서 강박은 글자 그대로 강박. 강은 강제 집행. 그래서 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러면 어디가 아니다? 선풍기 무효 아닌 거.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연결되면 거기 허위란 단어 쓸 거예요. 그 허위는 이쪽이죠, 이쪽. 강박은 어디요? 여기, 이거는요.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가. 그 다음에 이 탈세는 직접 그렇게 안 나오고, 양도,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샀는데 갑자기 또 뭐예요?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울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공부할 때는 세법 힘들죠.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중개업자는 뭐는 잘 아셔야 돼. 민법은 안 물어봐. 제일 중요한 뭐 세금만 물어봐, 세금.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는 잘 모르는데,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필요해서 자기가 공부하거든.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는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이해해서 알려주려 하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를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 말라고도 제가 찾아보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다 도망갔지. 그거 그냥 어쩔 수 다닌 거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뭐야? 뭐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필요해서 온 거야, 필요해서. 양도소득세, 특히 다운계약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도 있지. 업 해서 오자라는 사람도 있지. 왜 업을 하자 그럴까? 시세가 25억인데 27억 주겠대. 계약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가끔.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 뭔가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중에 꼭 뭐 탈이 생겨. 그러니까 더 받을 생각하지 말어. 문제 생겨요. 양수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뭐다? 네. 이거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까 들이댄 거야. 명자가 나니까 뭐예요? 비자금, 은닉, 소극적 은닉, 임치한 경우. 이게 옛날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머리를 막 굴리대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셔가지고, 못 차리셔가지고, 중개업자 되셔가지고, 그래도 부동산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욕하지. 뭐 장롱 면허,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사람은 괜히 시비하는 사람들이고, 일단 따놓고 있는 거라도 나아요. 이 따면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격증 따는 순간부터 이게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잘못 나가지고 쪽밭이 할 수도 있는데,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달콤한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자, 명의 뭐다? 명의 신탁. 명의 신탁 종류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네. 종류 세 가지 얘기하셔야 돼. 이전형, 두 번째 중생령, 세 번째 계약형. 명의신탁은 100% 나와요. 몇 프로? 네, 연습하셔야 돼. 한 일주일간 가서 연습하세요. 명의신탁 이전형, 중생령, 계약형 있죠?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점수가 한 10점이 올라가. 차원이 달라. 보는 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디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몇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강제 집행 나왔죠. 허위 설정하는 것은 반사실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통정무효 적용합니다. 통정무효. 통정무효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죠. 자, 1번 무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전환이라고 돼 있죠. 정한이 있죠. 지금 글자 비슷하게 읽어봐. 전환 법률 이렇게 읽어. 에?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가격 그대로 추이는 안 돼. 그 가격을 정상가로 전환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103조, 이 타당성이 조문이 두 개예요. 네? 103조가 있고 몇 조가 있다? 104조가 있어요. 104조가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백사전은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시세요? 이것도 무효예요. 너무 기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제가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제 표현은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선풍기 무효는 무효죠.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무효행위 이쪽 추인 안 돼요. 또 이쪽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디서만큼은 여기는 뭐는 안 되지만 전환된다는 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힘들 땐 그냥 여기 글자가 여기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나중에 또 뭐하고 뭐 구별하셔야 돼요? 추인하고 전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겠죠. 경매에서 폭리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이게 이제 동기 불법이라고 해요. 동기의 불법은 뭐다? 당연히 무효. 표시됐잖아. 다섯 번째는, 자,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지급하는 약정은 뭐다? 뭐 하루 일당 정도 주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너무 과도할 때는 뭐다? 무효. 작년도 기출 문제. 그러니까 퉁 쳐가지고 그냥 한 문제 냅니다. 근데 양이 좀 많죠. 판례가 많습니다. 숨 잘 맞춰. 왜? 앞부분은 열심히들 하거든. 근데 어디가 약하냐? 계약법 가지를 못해. 그래서 총칙에 집중하지 마시고 계약법 가서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한두 개 모자랄 때는 계약법 잘하는 사람이 이겨. 근데 계약법은 보통 갑을병으로 많이 내. 시간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 안 분배하는 것도 연습이니까 모의고사를 꼭 현장에서 봅니까? 꼭 워스에서 보세요. 충격 받아도 좋으니까 꼭 와서 견뎌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서 후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야? 찍는 것도 연습해보고, 그 견디는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 가서 뭐 한다? 시간 안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절대 뭐 하지 마시고, 패스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와서 한번 견뎌보세요. 그 견디면서 내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 틀릴수록 좋아. 뭐 할 수 있다고? 많이 틀릴수록 좋아. 틀렸으면 열받지. 집에 가서 가위 가지고 문제를 전부 다 오려.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비닐봉투도 좋고요. 빈 박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쿠팡 가서 많이 오잖아. 거기다 한 모아놔 이렇게. 나중에 5단 노트 만들지 말고 제발 좀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틀린 문제를 그냥 박스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민법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틀린 문제를 계속 집어넣어.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하나 꺼내 가지고 맞히면 어떻게 한다? 또 틀렸네. 재미 삼아서 공부해. 이거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그 고정관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5개 그냥 공부하게 5개 찍어서 맞히면 뭐예요? 틀리면 와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자꾸 하시라는 얘기야. 틀릴수록 좋아 안 좋아? 옳을 게 많잖아. 그럼 따로 뭐 맡을 필요가 없다? 5단 노트 다 필요 없는 거야. 집에 가면 비닐봉투 5개, 6개 걸어놓고 틀릴수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박스 넣든지 상관없어. 아마 이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 듣는 건 듣는 거고. 아시세요? 그래서 요거 추인하고 뭐하고 전환 조심하시고요. 자, 14번은 별표. 네,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원시적 불능인 법령에는 뭐이나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그 원시적 불능은 확과 적타 중 어디랑 연결돼요? 확과 적타 중 어디? 가능과 연결된 거죠. 그죠? 총칙은 유효, 무효, 취소 이거 따지는 거지. 제목은 안 따지거든. 근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능 두 가지 여기다 몽땅 해볼게요. 무슨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은 무효로 봐요. 뭐로 본다? 그러니까 2번이죠. 무슨 무효? 확정 무효로 봐요. 그럼 보통은 그냥 부당 이득 하면 끝날 텐데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다른 제목이 붙어. 그래서 갑은 유책, 을은 무책. 갑은 뭐하고? 유책, 책임이 있고 을은 책임이 없어. 근데 왜, 자, 이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위가 위에 또 하나가 있어. 불성립, 성립 후 여러분의 머리로 들어갑니다. 1, 2, 3, 4. 이 턱이 뭐야, 턱? 여기서 채무 불량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성립이 돼야지 무효가 나오지. 그러니까 불성립과 무효는 다른다는 얘기죠.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 이걸 계약법에서는 이걸 합의라고 해요. 뭐라 한다? 이거는 불합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원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럼 무효라는 것은 보통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 뭐다? 확정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원에다 집어넣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 대입하면 웬만한 지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어디다 쓰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무효. 이때 무효일 때 이렇게 표현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은 유책, 잘못이 있고요. 이쪽은 무책, 잘못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수,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럼 만약에 을도 알수면 공격 못 하겠지. 이 지금 반대로 뒤집어야 되지. 뭐라고? 알수 아니어야 되잖아. 뭐다? 알수잖아 이게. 알이 뭐고?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쪽은 알 수 없었다 해 들어가잖아. 이걸 이제 한자로 고친 말이 악이. 알수 닮말 고친 말이 뭐다? 과실. 유과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또는이 붙죠. 이쪽은 뒤집어야지. 반대로.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신뢰 이익 배상. 그럼 신뢰가 클까? 이행이 클까? 이행 이익이 클까? 신뢰 이익이 클까? 이행이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신뢰야 이행이야. 얘가 지금 어느 걸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의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뭐가 더 크면 신뢰가 만약에 이행보다 크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느 거 가르쳐요? 그래서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이행 이익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쓰는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뭐로 간다? 무효.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이제 그대로 원이니까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출발이 뭐다?
2번. 확정 무효인데 이때 쓰는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이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글자의 계약을 가만히 보세요. 계약. 그리고 연습하세요. 계약은 성립했어요? 그 계약은 무효이죠.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글자하고 대화를 하세요. 아니 그렇게 연습하면 다 까먹었다도 그 글자를 보면 생각이 나. 글자는 읽을 수 있잖아. 그럼 평상시 글자 읽으면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오면 계약은 왜 뭐 한 거예요? 성립은 했지.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발생한다. 맞을까 틀릴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대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계약 체결상 과실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어디서는? 얘가 뭐가 있냐면은 계약 교섭 중도 파기. 계약 교섭 진행 중. 아직 한 거 아니야. 좋은 정보만 쏙 빼먹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파기가 됐어.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안 돼. 왜? 계약 체결상 과실은 여기서 써먹기로 약속돼 있잖아. 무효일 때. 그러니까 어디다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의식적 불합의. 착오 취소 쓸 수 있을까요? 위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의식적 불합의. 몰라. 착오 취소 안 돼. 왜? 이거 쓰려고 그러면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무효하고 불성립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칠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나중에 하나 만들어 드릴까 이렇게? 에? 불성립 성립 후 원? 원에 뭐 있어? 1, 2, 3, 4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뭐 있는 거예요? 여기 능능 단통 착사 화가작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번에 뭐가 있고 불확정 무건들이 있고 허가지역 있고 시험 볼 때 딱 내렸으면 뭐 이게다 위에 전체 판 놓고서 여기 맞춰보는 거 이렇게. 그럼 16개 금방 간다니까. 16개는 쉬운 좀 먹기라니까 그러네. 근데 책에 있는 거 다 하려니까 미치는 거지. 91개 할래요? 하고 싶지. 그러니까 적당히 학개론하고 이제 민법에 올인하면 안 되고 적당히 이렇게 또 학개론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그 시간에 또 가서 만약에 공법을 든다면 미리 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9월달 가서 공법을 2주 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놔. 미리 여유가 있을 때 들어놓는 것이 훨씬 나아요. 9월 가면 정신없어요. 문제가 막 쏟아져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원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성립했죠? 여기. 근데 계약은 뭐하다? 무효. 아,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 얘기네. 아, 그럼 저쪽은 과실이 없어야 되겠네. 요게 유책, 무책.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달라. 단, 뭐를 한다로? 이행이. 그게 원시적 불능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계약 체결상 과실도 정리하면 좋아요. 아시세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반대말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일 때 매도인이 잘못해서 화재가 나면 그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러면 매수인이 화재를 냈네. 유효일까 무효일까? 아랫집 부부 싸움하는데 불 질러가지고 윗집 매매 계약 목적물이 날라갔어. 유효일까 무효일까? 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총칙에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후발적 불능은 물어볼게요.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건물 보고 계약했지? 그럼 보통 계약이 뭐예요? 보통은 정상 유효잖아. 근데 후에 불났다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지. 그럼 계약 당시에 없는 거 가지고 계약했을 때 원시적 불능 목적은 무효가 되지.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근데 불난 것 뿐이야. 계약 체결 후에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근데 누가 불을 냈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불을 냈다? 자, 갑이 잘못해서 불 냈죠. 그럼 갑한테 뭐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누가 불 냈다? 매수인한테 불을 냈죠. 다음에 아랫집에 사는 병이 보호사 불 냈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매도인 불. 그럼 이제 옆에다 써볼게. 아, 그러면 을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갑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때 갑이 채무자, 채권자 그거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지금은 이 불이 났다는 것은 재산권 문제입니까? 네? 물건에 붙어 있는 재산권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금 문제입니까? 응? 지금 이 물건이 불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 기준 잡으면 매도인이 채무자다, 채권자다. 그게 채무자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늘 이 매도인을 자꾸 뭐로 생각해요? 채권자로 기억하지요. 우리는 한이 많아서 그래. 어디에? 여기에 한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매도인은 늘 채권자가 아니고 돈 기준 잡으면 채권자고 재산권 잡으면 그럼 을은 뭐예요?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줄일게요.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하죠. 자, 위에 올라갑니다. 매수인 잘못했죠? 이게 아니죠? 이거니까 여전히 갑은 무슨 자? 응? 채무자. 을은 무슨 자?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불이니까 갑은 채무자 잘못 없죠? 아이고,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다? 채불이 아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위에도 뭐가 아니다? 이것도 채불 아니네. 누가 잘못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을은 갑한테 공격할 수는 있죠. 자, 공격이 원래 재산권 채권이죠. 못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그죠? 자, 최고 없이 무슨 해지하고 내 돈 내놔. 무슨 배상? 자, 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내놔? 돈 내놔 하면 되겠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대가 손실 다 부담해야지 뭐. 그죠? 대가 손실이 위험. 을이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 이쪽은 얘는 뭐 둘은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없겠네. 서로 달라 할 수 없겠죠? 누가 부담? 갑이 부담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갑은 누구한테 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채불이다. 이행불능. 채불 아니다. 위험 부담.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2번 채무자 책임 후발적 불능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뭐요? 유효.
그래서 불능 세 개를 반드시 뭐 한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다시 우리는 15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요? 15페이지 가시면은 계약법 총론 있죠. 포인트 62에 위헌부담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65에 법정 해제 있죠. 그 두 가지 묶으면 후발적 불능 나와요. 위헌 부담하고 법정 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 이행 불능 이거 하고 위헌 부담 묶으면 그게 무슨 불능? 그게 후발적 불능이라고요. 제가 왜 14, 15페이지 갖고 올까요? 전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문제 풀게 되면 자꾸 시야가 좁아져. 자꾸 그것만 봐서 자꾸 왜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위를 보셔야지 뭐 한다? 할 거 안 할 거 구별하면 되잖아요. 벌써 16개 이렇게 줄임만 한 것도 굉장히 좀 편해지잖아. 그럼 할만해 안 할만해? 배고프다고 밥 달랬더니만 그냥 밥 솥째 통째로 갖다 줘 먹으라 그러면 그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이렇게 갖다 줘야지 좀 보기도 좋고 밥맛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먹으려 하지 말고 저렇게 조금씩 드세요. 그래서 위헌 부담하고 뭐하고 그 법정 해지의 그 원인이 지체가 있고 뭐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있잖아. 그러니까 위헌 부담하고 그 이행불능을 묶으면 그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있죠? 어이구 그럼 그 위에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 있네. 포인트 60에 어? 계약 체결상 과실은 추천 안 해드려. 그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근데 이제 저한테 수업 듣다 보면 불능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불능도 여러분들 오른쪽 귀 잡으면 되죠. 귀.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채무 불이행. 보세요. 전전. 양양. 효력이 생겼죠. 갑의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권은 갑의채무. 무무가 나오죠. 그게 쌍무 편무야. 쭉 내리는 게 출출이지. 이거 내려서 못 내리는 게 뭐야? 체불 아닙니까? 이때 왼손은 이행지체. 귀. 오른손은 뭐다? 이행불능. 이거 잡고 딱 잡고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매도인불. 체불이다 아니다. 체불이다 아니다 하면 되잖아. 체불이다가 뭐야? 이행불능. 아니다는 위헌부담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 가서 잘 연습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원시적 불능이 있는 거야. 시험 볼 때 하면 이게 다 이 전체 표가 나오면서 여기 영역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29페이지 3번 갑니다. 목적 가능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죠. 보통 사회 통념이란 보통 사람 기준.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기계를 동원한다 아니면 한강물을 전부 다 뭐야 그냥 다 퍼버려. 근데 보통 사람은 잠수 못하죠. 일부 불능은 원칙적 전부 무효가 되죠. 목적은 성립 시 확정되지 않은 무효입니까? 내용은 성립 당시 확정돼도 좋고 장차 확정돼도 좋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5번 갑니다. 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는 거 15번은 별표해 두세요. 자, 1번, 2번 미등기 전매 나오죠. 주택법에 전매 나오죠. 이 전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갑을 매매, 을평 매매하는 경우 있죠. 매매했는데 한 번 더 매매하지. 그러니까 매매가 한 번 굴렀다 해서 전매. 매매, 전매. 그럼 똑같아. 갑을 임대차 여자.
을이 값 허락 맡아서 한번 다시 또 임대차 할 수 있지. 그럼 임대했다가 한번 또 굴렀지. 그걸 전대. 임대, 전대. 매매, 전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거기 미등기 전매행위 있죠. 이게 뭘까? 1번이 중생등기와 연관이 있죠. 무슨 등기? 자, 유효.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법에 전매 있죠. 이것도 유효로 봅니다. 푸는 방법. 전매 나오면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타인 권리 팔아먹는 것도 유효인데. 에? 뭐 전매했다고 뭐 뭔 일 있을까? 그러니까 전매가 나오면 뭐하다? 그냥 모를 때는 유효라고 기억하세요. 네? 설마 세 번째는 안 찾겠지. 유효가 되겠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령과 직거래하죠. 이건 단속 규정, 유효. 원래는 직거래하지 않도록 돼 있죠. 중개가 포인트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의뢰인도 자기가 예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한 거야. 다만 이제 중개사법 처벌 규정에서 처벌받으면 돼요. 그럼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근데 5번에 수수료 약정 있죠.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 더 주는 약정이 있죠. 이때 조심할 것은 전체가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수수료는 유효고 초과한 것만 사법상 무효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4번, 5번 비교하면 딱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번의 중생등기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무허가 음식점도 단속 규정. 자, 세 번째는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뭐하다? 효력 규정.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를 위장해서 격려된 등기 있죠. 이 등기는 유효 등기. 다섯 번째, 실체 관계는 존재하나 등기 서류를 뭐해서 격려된 등기도 뭐하다? 그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서류 위조. 혹시 뭐 날짜 지난 거 이렇게 살짝 고쳐가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실제 관계가 있으니까 등기도 뭐예요? 유효 등기죠. 근데 정답은 3번으로 있을 건데 좀 애매모호해요. 뭘 고르는지 애매모호한데 그냥 그 답에 주찜하지 마시고 설명에 집중하시면 돼. 1번, 2번은 무슨 규정이고 4번은 효력 규정. 4번, 5번의 등기는 뭐하다? 유효. 특히 4번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응? 증여, 임대, 매매로 해서 등기 쳤죠. 이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시험에 이제 둘 다 무효 틀렸고요. 둘 다 유효도 틀립니다. 이때 이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등기죠. 그 유효 등기 자 알고 들어갔어. 제 3자가 악이야. 취득할까 못할까? 할까 못할까? 정답은 할 수 있다. 근거를 대세요. 네, 오케이를 기억하세요. 아기가 취득하느냐 할 때는 보세요. 이게 꽝꽝인지 오케이인지를 항상 연습하셔야 돼. 꽝꽝인지 뭔지 오케이인지를 기억하면 답이 쓸 수 있다. 특히 사례 문제. 지금은 오케이죠. 등기가 오케이 등기니까 제3자는 설령 뭐라 할지라도 오케이로서 보호받는다. 나중에 통정에서 이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조심하시고요. 자, 17번. 옳은 것 했네요. 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농지, 취득명은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가 중개서 개설 등록을 뭐요? 하지 않고 중개하면서 체결한 수수약정 사법상 위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한 기회 단 1회 아우 이거 좀 봐줘야 되겠다. 단 1회라고 됐죠. 무효할 수는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사회적 시스템에 뭐 한다? 반합니다. 그럼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강제 집행 허위는 뭐예요? 선풍기 무효가 아니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겠네, 그죠? 단 뭐라고 하게 빌리고 있잖아, 지금. 단 1이라고 했잖아. 그 정도는 뭐예요? 봐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2번은 뭐야, 그냥? 어? 자격도 없어.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겠지. 이런 경우는 뭐다? 무효. 그래서 팔레트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